예, 지금부터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특정한 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명 중에서 특정 문자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또는 변수명 안에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뽑아내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그래프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이 그래프 함수에 사용할 수 있는 인자 원소로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은요, 특정한 문자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또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문자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패턴이라는 이 원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로 시작하는 것은 이중따옴표 안에 윗꺽쇠 A로 하고요. A로 끝나는 것은 A 다음에 달러 표시를 붙여주고요. A를 포함하는 것은 그냥 이중따옴표 안에 A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원소는 X예요. 이것은 문자형 벡터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뭐 다이아몬드였어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value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형으로 true로 지정하게 되면 패턴을 만족하는 벡터의 값을 결과로 돌려주고요. false로 지정하면 패턴을 만족하는 벡터의 위치만을 반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한 행을 추출할 때 아까 대괄호를 사용한다 그랬죠? 다이아몬드라는 데이터에서 이 다이아몬드의 품질 상태를 나타내는 컷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 컷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컷에는 예를 들면 뭐 fair, good, very good, 프리미엄,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런 품질이 상태가 5가지 상태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굿이라고 하는 우수라고 하는 행만을 추출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이아몬드의 대괄호에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달러 컷 해서 굿이라는 것만 뽑아와라 하는 거죠. 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예시 스크립트를 여러분들 이용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10,000 이상인 그런 데이터만 추출하려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나타내는 변수명은 프라이스입니다. 이 프라이스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대괄호 다이아몬드의 달러 프라이스에서 $10,000 이상이 되는 것만 표시해라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자, 2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품질은 굿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10,000 이상인 그런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죠. 굿이고 가격은 $10,000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AND 연산을 기호를 이용을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달러 컷이 굿이고 AND 다이아몬드의 프라이스가 $10,000 이상인 거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거죠. 자, 열과 행을 추출하려면요, 다이아몬드의 품질이 굿인 그런 다이아몬드의 x, y, z의 변수만 가져오려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와 같은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 공부해 볼 부분은 데이터 정렬하기입니다. 데이터 정렬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거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2가지 정렬 방법이 있는데요.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한글이다 하면 기역부터 점점 올라가서 히읗까지 가면 되겠죠. 자, 그러나 한글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가정을 하면 알파벳은 A부터 시작해서 Z로 끝나죠. 그러니까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A이고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게 Z가 되겠죠. 자,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하면 가장 작은 수인 1이 가장 먼저 오고 가장 큰 수가 인 n이 가장 나중에 오는 방식입니다. 내림차순은 오름차순과 반대로 정렬하는 거죠. 자, 아래서는 벡터를 정렬할 때 소트 함수를 사용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할 때는 오더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벡터는 소트, 데이터 프레임은 오더입니다. 자, 먼저 소트 함수에 대한 사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안에는 항상 원소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트 함수에 사용할 수 있는 원소는 정렬하고 싶은 벡터의 이름, 여기서는 X로 표시했습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콤마로 구분한 다음에 decreasing, 즉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는 생략을 하면 되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때는 decreasing을 true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4명의 나이가 32살, 27살, 40살, 15살 이렇게 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age라는 이름으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저장된 데이터를 age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age는 이제 C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sort 안에 age 하면 아까 뭐가 됩니까? 원소 X에 해당되는 거죠, age가.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자동으로 정렬을 해주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 가로 안에 age, decreasing은 true라고 하는 추가로 요 원소를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것은 이제 벡터보다도 데이터 프레임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더 함수에 대해서도 사용법을 익혀야 되겠죠. 오더 함수 안에 올 수 있는 원소는 마찬가지입니다. X와 디크리징이 있고요. 오더 함수의 최종적인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렬했을 때의 위치를 정수형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sort하고 다르죠. 이 값을, 즉 위치 값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위치에 넣어주면 그 데이터 프레임이 정렬되게 되는 거죠. 자, 기본은 모든 것이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을 때는 decreasing을 true로 놔야 하는 거죠. 자, age가 갖고 있는 값은 앞에서 얘기한 벡터 값이었고 이것을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즉 오더 안에 넣어서 정렬을 한다 하면 오름차순이 되는데 이때 결과는 어떻게 돼요? 4, 2, 1, 3 나옵니다. 즉 32는 네 번째 크기 값이고 27은 두 번째 크기 값이고 40은 첫 번째 크기 값이고 15는 세 번째 크기 값이다. 뭐 이런 식의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앞에서 4, 2, 1, 3이라고 했죠. 4는 앞에서 저장되어 있던 32, 27, 40, 15의 순서가 네 번째 것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27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은 15죠. 그 다음에 32는 세 번째 크기죠. 40은 제일 높은 순이죠.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표시할 때는 4, 2, 1, 3의 순서로 순서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즉 15라는 값이 정렬했을 때 제일 먼저 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치값 2는 정렬하지 않은 A의 두 번째 원소 27.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온다는 의미죠. 이 위치 인덱스를 age라는 벡터에 넣어주면 그러면 sort 함수의 결과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age 그다음에 대괄호 오더에 age를 인자로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원래의 결과와 같이 얻어진다는 거죠. 이 스크립트 작성해서 꼭 눈으로 age만 sort 함수만 사용했을 때와 결과가 같은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개 이상의 변수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더 함수에 해당 변수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우선순위는 오더 함수에 먼저 들어간 변수명이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정렬되는 방식은 오름차순이고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을 때는 디크리징 true를 지정을 하면 되겠죠. 자, 컷 변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려면 다이아몬드에서 오더 함수 안에 다이아몬드 달러 컷,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달러 프라이스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컷에 두고 정렬하도록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컷 변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다이아몬드 컷해서 이제 앞에 내용 스크립트는 같고 다만 정렬 방식을 디크리징 true로 해주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겠죠. 자, 데이터 합치기입니다. 2개 이상의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으로는 위아래의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좌우의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이 있어요. 상하 데이터를 합치는 것은 같은 종류의 동일한 주제를 갖는 데이터를 합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합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때 병합하는 방식입니다. 상하의 데이터를 합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A 지역에 있는 데이터만 저장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는 B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즉 A 지역과 B 지역을 합친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 정보를 합치는 거죠. 좌우의 데이터를 합친다는 것은 예를 들면 A는 고객의 인적 사항이고 B는 그 고객의 소비 정보예요. 이렇게 다른 성격의 데이터를 합칠 때는 좌우 데이터를 합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방식으로 데이터를 합칠 때는 rbind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B와 같은 것은 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합쳐줍니다. rbind는 예를 들면 data.frame에서 id가 1부터 3인 데이터, 그 다음에 젠더, 즉 성은 남성, 여성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젠더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이는 10살, 20살, 30살이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합쳐서 df1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df2라는 변수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id는 4, 5고 젠더는 female FF 갖고 있고요. age는 40과 50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df1과 df2. 이 데이터는 성격이 똑같죠.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rbind를 이용해서 합칠 수 있습니다. 자, 작성 예시까지 화면을 캡처해서 여러분들 교환의 화면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대로 따라해서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지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머지 함수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성격을 갖는 데이터를 합칠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머지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 방법은 이너 조인, 그 다음에 아웃 조인이 있는데, 아우터 조인이죠. 그러니까 내부의 결합과 외부 결합인데요. 이 외부 결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풀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전부 해서 네 가지 결합 방식이 있는 거죠. 자, 머지 함수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인자는 6가지 인자가 있는데요. 먼저 X는 합쳐질 첫 번째 데이터를 지정하는 거고요. Y는 합쳐질 두 번째 데이터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y가 있는데요. 이것은 두 데이터를 합칠 때 사용할 변수명으로 어떤 거를 쓸 건지를 지정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X와 Y가 합쳐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올은 논리형으로 true를 지정하게 되면 full join 방식으로 데이터가 합쳐지게 되고요. all.x 하면 이 all.x를 true로 지정을 하게 되면 left join 방식이 되고요. all.y를 논리형으로 true로 지정을 하면 right join 방식으로 두 데이터가 합쳐지게 됩니다. 자, inner join이라는 것은 두 데이터의 공통으로 기준이 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즉 공통적인 데이터 값, 교집합 값만을 합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머지에서 새로운 변수 df3에 df4에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변수 id 값만을 예를 들면 저장을 한다 하는 거죠. 자, 풀조인은 두 데이터의 공통으로 기준이 되는 그런 변수가 가지는 값의 합집합만을 포함하도록 하는 겁니다. 두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변수의 값이 없는 경우에는 수치형 데이터는 not A, 그 다음에 문자형인 경우에는 결축식, 값이 없다라는 것을 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프트 조인은 두 데이터의 공통으로 기준이 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서 첫 번째 들어가는 데이터 값에 대해서 두 번째 데이터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데이터의 값을 가져오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not A가 되도록 해주는 거고요. 라이트 조인은 두 데이터의 공통으로 기준이 되는 변수가 가지는 값 중에서 두 번째 들어가는 데이터의 값에 대해서 첫 번째 데이터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데이터의 값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not A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상으로 12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